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RC랩 조백규 교수님 밑에서 석사과정으로 발표자 로봇 연구를 하고 있는 박인수입니다. 발표 주제는 미니로크 이종 로봇의 강학습에 적용, 한 걸음 내딛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니로크라는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강학습을 통해서 보행을 학습하고 실험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트로덕션을 시작으로 하드웨어 설계, 그리고 강학습의 적용 순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현재 연구되고 있는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특징과 흐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학습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보행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흐름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형 로봇에 비해 소형 이종 로봇은 실험 공간의 제약이 적고 유지비도 낮아 연구와 실험 측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버클리 휴머노이드와 아래쪽의 부스터 T1은 실제 공간에서도 잘 걷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코스모 로봇은 이런 감성적 외형을 갖춘 소형 플랫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연구 목적, 실험 편의성 등에 대해서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강화학습 기반의 보행 제어입니다. 상단에는 사람 크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담, 중간에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 도깨비 등의 강화학습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하단에는 소형 로봇에 강화학습을 적용한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강화학습 보행 제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도 이완한 흐름 속에서 미니로크의 설계부터 강화학습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미니로크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기구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모션 테스트 내용을 다룹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다시피 이거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 미니로크입니다. 우측 보시면 미니로크의 상세 표고, 미니로크의 무게는 약 15.3kg, 본체는 6.25kg, 다리 하나가 대략 4.4kg 정도 됩니다. 크기는 높이 0.91m고, 그리고 좀 오타가 났네요. 0.17m, 0.33m로 실내 실험 환경에서 충분히 운영 가능한 소형 플랫폼입니다. 사용된 구동기는 R&D 모터의 X8 프로 기압이 1:9 버전이며 최대 토크는 28N, 최대 속도는 22.515 라디안/세입니다. 상세 표에서 이제 메커니즘과 좀 작동 부비가 나와 있고, 메커니즘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니로크의 이제 하드웨어 구조와 관절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운데 사진 보시면 본체 상단에 NUC가 이제 놓여져 있고, 저거는 이제 강화학습의 온보드로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그런 PC입니다. 중간에는 40V 배터리, 아래는 IMU 모듈과 캔통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관절 배치를 구조를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총 5개의 자유도, 다리 하나당 5개의 자유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힙 요럴 피치, 그리고 니 피치와 앵클 피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미니로크의 메커니즘 구조와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니로크의 다리 구조를 보면 맨 왼쪽 그림처럼 일반적인 직렬 연결이 아니라 무릎과 발목의 액추에이터가 상단 링크에 놓여서 병렬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은 풀리 기업이 1.5의 벨트 기반 전달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발목은 4절 링크, 소바링키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적 구조로 인해서 이제 그 액추에이터 모터 스페이스와 조인트 스페이스에 좀 수식이 필요한데요. 오른쪽 상단처럼 무릎 관절 같은 구조는 큐니, 그 무릎 조인트와 액추에이터의 회전의 좀 수식이 같은데, 앵클의 구조는 예? 요거 쓰시면 돼요. 어디까지 했죠? 네. 앵클의 그 수식은 앵클의 조인트는 무릎의 액추에이터와 앵클의 액추에이터의 차이로 인해서 계산됩니다. 아래는 이제 위에서 수식을 비롯해서 속도의 토플로이 자코비안을 위한 수식이고, 맨 아래는 토크의 역반환 개념을 통해서 계산되는 수식입니다.
후에는 이제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제어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니로크의 업다운 모션 테스트 영상입니다. 초기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이제 하드웨어 안정화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저희가 업다운 모션 테스트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토크 커맨드로 했을 때의 구동 영상이고 오른쪽은 포지션 커맨드로 했을 때의 구동 영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전체적인 학습 구조와 보상 설계 그리고 심2심부터 실제 로봇을 전이한 내용을 표기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미니로크에 적용되는 강화학습 기반 제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전체 구조는 시뮬레이션 단계와 실제 단계 그리고 실제 실험 단계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이중로백 보행들에서 이 프리빌리지드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티처 스튜던트 폴리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A 박스 먼저 보시면 A의 왼쪽 초록색 박스 보시면 프리빌리지드 옵저베이션 즉 시뮬레이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에서 좀 사용할 수 없는 정보인데요. 좀 얻기 어려운 정보죠. 네, 그런 정보인데 이에 대해서 이 정보들이 MLP 인코더로 들어가서 레이턴트 벡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턴트 벡터와 베이스 폴리시가 학습되어서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병렬적으로 학습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습 단계에서 스튜던트 폴리시, 즉 아래쪽에 보시면 구두 엔코더도 동시에 학습되는 게 좀 특징점입니다. 스튜던트 폴리시에서는 이제 티처 폴리시에서 나온 레이턴트 벡터를 좀 모사하게끔 좀 학습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구두 엔코더도 같이 학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 단계에서는 이제 그 구두 엔코더에서와 이제 베이스 폴리시 학습되는 거와 같이 해서 실제에서 이제 디플로이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 구조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아이작심 환경에서 미니로크의 보행 정책을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4.96개 환경에서 9시간 동안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정책은 PPO 기반으로 학습되었고 보행 대치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메트리 로스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폴리시는 100Hz에서 실행이 되고 그리고 PD 제어는 400Hz로 현재 구동되고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사용한 리워드를 좀 소개해 보자면 약간 이중 로벳 형태에서는 좀 리워드가 좀 많이 사용됩니다. 왼쪽 위에서는 이제 이중 로봇 할 때 더블 스탠스와 스윙 이런 주기를 이족 보행의 리듬을 조절하기 위한 리워드 항목이고 중간에는 목표 속도 그리고 베이스의 자세랑 베이스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은 현실상에서 저희가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토크와 속도를 방지하는 페널티 항입니다. 우측 시뮬레이션 항에서는 저희가 수천 개의 이제 미니로크가 병렬적으로 학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고 하단에서는 이제 저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목표 속도를 이제 추종하기 위한 학습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래프 보시면 이제 커맨드와 이제 커렌트 거의 이제 유사하게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상 항목 중에서 약간 특별하게 그 앞에서 바이페달 워킹에 대한 그 리워드 항만 좀 공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스탠딩 모드와 워킹 모드로 좀 나눴고요. 이 부분은 이제 GRF와 발의 속도에 관련된 보상만을 해서 발과 지면의 사고자격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스탠딩 모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GRF가 이제 땅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GRF를 좀 유도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 발의 속도는 그때는 없어야 됩니다. 다만 워킹 모드일 때는 이제 스윙과 스턴스가 이제 발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윙하는 발에 있어서는 발의 속도가 있게 하고 스턴스에 있는 발에서는 GRF가 더 크게 이제 유도하게 이제 학습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래 보시면 그 유도하는 항목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 페이스 인디케이터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심2심 전이를 통한 정책 검증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작심 환경에서 정책을 학습한 뒤 이를 가제보 시뮬레이터로 전이하여 경고성을 평가해 봤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노란색 박스는 제가 이전에 아이작심 환경으로 파이썬 기반에서 PD 제어기를 통해 학습된 베이스 폴리시가 토크 명령을 통해서 수천 개의 로봇 인스턴스로 들어가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우측 하단의 파란색 박스는 가제보 환경입니다. 실제 로봇 구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데 앞서 하드웨어 설계 때 말씀드린 토폴로지 자코비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DF 파일상에서는 제가 이 사전 링크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가제보 시뮬레이터에서는 좀 더 실제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책이 얼마나 강건성이 있는지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아이작에서 학습된 정책을 가제부로 전이한 뒤 수행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왼쪽은 보행 테스트고 별도 튜닝 없이도 가제부에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걷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이제 푸시 테스트로 이제 가제부에서 외부 힘에 좀 줘서 밀린 후에도 이제 자세를 회복하고 이제 보행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심2심 전이 이후에도 정책의 강건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좀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이제 심2 리얼 단계입니다. 이제 강화학습으로 학습된 정책을 실제 로봇에 적용하기 위한 심2 리얼 전략을 설명드리는데, 아마 왼쪽에 보이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기법은 강화학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표일 겁니다. 왼쪽 표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링크 질량, 마찰 계수, 센서 노이즈 등 다양한 물리 파라미터를 학습의 무작위로 변경해가면서 정책의 일반화를 좀 돕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나 센서 오차에서도 강건한 정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면 일단 업다운을 하면서 저희가 아이작 심과 그리고 실제와의 하드웨어 로그를 비교하면서 조인트의 속성, 조인트 프로퍼티스 그리고 KPKD 게인을 맞추었습니다. KPKD를 이렇게 맞추면 이제 미니로크에도 이제 하드웨어에도 KPKD 게인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 가능했습니다. 학습된 정책을 실제 미니로크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강화학습을 통해 학습된 정책을 이제 로봇에 디플로이하고 조이스틱으로 명령을 주며 여러 가지 보행 실험을 해봤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듯 실제 로봇에서 제자리 회전, 사이드 워킹, 포워드 워킹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는 좀 일부 잔여 진동이나 특정 보행 시 불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좀 개선되어야 하는 주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미니로크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강화학습의 실제 적용까지 해보았습니다. 처음 저의 발표 제목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목 그대로 한 걸음 전진했지만 아직 여전히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 모두 PD 기반의 모터 토크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피규어 9에서 위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일부분에서는 모터의 위치 제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화학습을 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심투리얼 전략, 그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랑 그 조인트의 속동을 맞추는 그런 것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뮬레이션 내부터 실제까지의 학습 성능 저하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답변은 약간 제 이메일로 해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도 받고 공개적으로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